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가 수반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선 관리를 하겠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며 사퇴한 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대행 순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까지 그만두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국가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잠시 뒤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 막 발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첫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서울고법은 곧바로 사건 번호를 매긴 뒤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에는 선거사건 재판부가 3개 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를 뺀 2곳 중 하나인 형사 7부가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남긴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 재상고장과 의견서 제출 기한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결국 국정서열 4위였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계엄 이후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그 위기를 풀려면 외교에도 능해야 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이 대행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온 건 초유의 일입니다. 노동경제학자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9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교육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계엄 이후 대내외 경제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불러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전문가들의 충분한 그 검토와 또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결정하고 또 배정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최근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번복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피했습니다. 계엄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다가 새벽 3시 반에 연락받고 계엄 후에 이제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계속해서 건진법사 의혹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하려 한 배경엔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 문제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통일교 2인자가 YTN 인수와 관련해서 윤핵관을 만났다고 말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여름쯤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선물들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를 뒷받침하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고 했어. 4천만.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니까. 금액을 언급한 건데 실제 YTN은 2023년 3,100억여 원의 다른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이어서 윤 핵관을 만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탄 쪽 윤핵관 그런 거 만나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교가 해결하려 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는데 특히 YTN 인수를 시도한 시기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YTN 매각이 공식화된 2022년 11월 이전에도 방송국을 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간의 프로젝트 있어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TV조선 두 개가 그 대한민국 진짜. 검찰은 입수한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한 것인지 또 실제로 윤 핵관을 만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와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이고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했던 법무부 간부도 돌연 사의를 밝혔는데 박 장관 복귀 이후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소속 남재현 검사는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결정, 판단, 책임이란 단어가 뒤따르는 업무는 외롭고 힘든 일이었다며 고민하고 공감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바위산과 자갈밭으로 된 사실관계에서 거름진 땅인 공소장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다며 공소 유지는 그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 검사는 지난해 12월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됐습니다. 지난 1월 국회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장관에게 소환 통보를 문자로만 했다, 무례하게 조사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 검사는 주변에 장관 조사를 무례하게 한 건 없다며 프로토콜에 따라 넥타이도 안 풀고 12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10일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장관 복귀 후 업무 보고를 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사퇴 배경에 의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혀 박성재 장관의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심 부족 사태를 노린 스미싱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식의 문자인데 모두 가짜입니다. 이런 문자에 담긴 링크 절대 누르지 말고 지우셔야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URL 주소까지 적혀 있는데 무심코 눌렀다간 스미싱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건 문자 발송 번호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발송할 때는 114로 보냅니다. 습관처럼 어디서 왔는지 수신 번호를 보시고 현재로서는 이런 문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유심 대란 속에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가입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문자도 SK텔레콤 측에서 차단을 해주면 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텐데 대처가 좀 아쉽다고 느껴져가지고.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스미싱 문자가 가입자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간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변형된 스미싱 문자가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유심치 교체한 게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6, 7개월 정도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문자 판매사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링크가 포함돼 있는지 검사를 하고 차단하는 이른바 엑스레이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뿐만 아니라 유심 무상 교체를 검색했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피싱 사이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보하라고 SK텔레콤에 지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